네, 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데 제목은 죄와벌입니다. 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도에 러시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작은 소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사셨는데 어,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하고 난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그 소농장,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농장 농노들한테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런데 농노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악하게 이제 사람들을 대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에 나중에 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보면은 남자를 되게 막 악하게 나오거나 또는 자기 자녀도 막 죽이거나 뭐 성폭행하거나 그 정도로 악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나 이런 다른 데도 작품에 보면은 남자들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나쁘게 나왔다는 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은 뭐 공병사관학교에 보내가지고 형하고 같이 갔었고, 근데 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글을 계속 썼었고요. 그런데 그때 니콜라이 1세 때 절대왕정 신봉하는 그런 뭐 이런 벨렌스키의 고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였다가 당국에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열심히 그때부터 막 글을 더 적었다고 해요. 이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르트르, 알베르 까미. 제가 20살 때쯤에 알베르 까미에 푹 빠져가지고 실존주의랄까? 그러니까 좀 너무 허무주의랄까? 실존주의 그런 데 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5분이라는 이 도스토옙스키 하면 5분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요. 그 어떤 러시아의 사형장에 사형대 위에 그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사형수가 생각했대요. 아, 5분 후면 내 인생이 끝이라니. 그러면 이제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 흘리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집행관이 2분이 남았다고 말했대요. 아, 2분이 지났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또 사형수가 아,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1분을 알렸대요. 1분이 남았다고. 그래서 아, 주위를 이제 둘러보면서 마지막 칼바람도 느낄 수 없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집행관이 이제 사형 집행한다고 딱 명령이 떨어지고 철컥 탄환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떤 한 병사가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하면서 막 신수건을 흔들고 뛰어왔다고 해요. 그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는 그런데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도스토옙스키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실 이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사형을 명령한 그 니콜라이 1세가 처음부터 죽이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대요. 그냥 괘씸해가지고 어, 유배지 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형수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모르니까 완전히 그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진짜 5분을 더 산다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시베리아 수용소에 보내졌는데 그때 다리에 5kg 넘는 족쇄를 차고 4년 동안 막 매달려서 거기서 혹한적인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도 정말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어, 인생은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창작 활동에 몰두하고 그 근데 그 유배 생활에 글쓰기가 써지지 않잖아요. 글 쓰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머릿속에 대신 쓰고 머릿속에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5분 후면 죽는다는 각오로 했다고 해요. 우리가 왜 무슨 일 하면은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름에 빠지고 막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극한 상황에 이렇게 살아남았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비록 경험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 직전에 아내에게 성경책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날 밤 11시에 이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죄와 벌은 이제 허무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가 합해진 거라고 합니다. 이 니콜 라스콜리니코프가 처음에는 친절하고 공감하고 동정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순종적 무리에 대한 경멸, 거만한 마음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적혀 있고 또 범죄에 대한 내적 갈등 이거는 이제 공리주의적이고 이타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정당화한 범죄에 대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정당화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거리가 상트 페르테부르크인데 더러운 주막, 거리, 가난한 사람들 이 거리를 도시를 묘사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오브는 정말 유명한데요. 백치라는 장편 소설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직접.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정말 이 소설에 이렇게 썼지만 자기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5분의 그 소중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 인생에 가장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몽테뉴가 이래 말했대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 달라고 하면은 잠깐 주저할 건데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흔쾌히 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막 흘려보낸다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런 글을 남겼으리라 생각돼요. 요즘 어, 제가 저번에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어느 대목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시성비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시성비. 옛날에는 가성비 해가지고 돈 대비 이제 성능이나 뭐 가치가 높은 것을 가성비 좋은 거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시성비, 시간이 절약되는 것.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는 정말 어디에 줄 서는 거 이제 가서 미리 줄 서는 거를 대신해 주는 아르바이트도 생기고 또 우리가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 머릿속부터 벌써 계산해요. 이쪽으로 걸어가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더 빠르다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소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고 인생 관리는 곧 자기 관리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예, 이 도스토옙스키가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또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1부는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소개 위주로 나왔는데요. 서구적인 합리주의자, 무신론자, 완전 빈곤에 허덕이고 고독에 짓눌린 그리고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초인 사상. 그렇지만 인간은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이라는 것. 이 초인 사상은 옛날에 니체가 완성한 거였습니다. 니체도 그거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는 비범하고 강력한 소수의 인간,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고 그런데 평범하고 인습과 악습에 갇힌 약한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존재로 분류했거든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마리 이해 불가능한 그 고리 대금업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처음엔 죽일 때는 이제 자기가 되게
합리화했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 1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6부까지 있는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읽으시면은 뒤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김호열 선생님은 옛날에 읽으셨겠다. 그죠? 제가 읽었는데 너무 네네.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예, 오래전에 저도. 그리고 네. 저도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네.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나 죄와 벌이나 이거 읽어도 네.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너무 묘사와 심리 묘사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막 네. 두 번, 세 번 까라마초프 형제들은 막 700페이지씩 세 권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죄와 벌은 900페이지 돼 있어요. 네. 900페이지. 그리고 막 책을 이게 막 쪼개서 네. 잘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했는데 와, 대단하세요. 진짜 그런데 대단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하니까 네네. 그럴 수 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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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이거 문제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이제 그 고전 이런 네네. 뭐 까르마조프의 죄와 벌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또 전에 말한 뭐 논어나 네. 뭐 다른 것들은 또 금방 이해되고 잘 아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이것도 지금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어요. 아, 그리고 네. 그 저도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세 번 했거든요. 아, 네. 와, 그런데 대단하세요. 예. 그런데 예. 그 이제 올레길이 제주도 30코스가 있으니까 이제 올레객이라고 주로 많이 해요. 올레길을 아, 걷는 사람 올레객이라고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그 모래사장이 엄청 멋있죠. 뭐 끝도 없고 네네. 바다가 네. 뭐 금융 해변이나 뭐 이런 걸 보고는 진짜 멍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다 아, 이러는데 네네. 저는 아무런 충격도 네, 그럴 수 왜 있어요. 예. 왜 충격이 있을까? 네. 이제 제가 책하고 비교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네네. 읽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 이제 제주도에 한 달 살할 때 이제 만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갖고 또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제가 1년 전에 충격을 받아서 제주로 왔다는 아, 거예요. 예. 그냥 서울에서 살다가 다 접고 예, 예. 제주로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충격을 받았나 나는 지금 와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제주로 내려와서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네. 다 정리하고 제주로 해서 산다고 온 사람 실패한 사람도 많은데 이 네. 책도 그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책을 천 권 가까이 읽었는데 네. 그렇게 인생을 바꾸거나 막 책 한 권에 빠져서 이렇게 한 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죄와 벌이나 특히 이런 책들은 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내가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대부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사람이. 아, 예. 대부분 사람이. 아까 그 니체 뭐 초인 사상. 예, 예. 서인 사상 얘기했잖아요. 네네.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예. 읽었는데 나는 서너 번 읽으니까 이 초인에 대해서 대충 알겠더라고요. 초인에 아, 대해서. 예. 그건 다른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사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고전이 네.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네. 거기에 정말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간다는 건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지성 작가가 네. 뭐 초등학교 선생했는데 빚만 2억인가
사 먹을 부모님 빚을 짊어지고 네. 딱 나가고 하니까 할 일도 없어서 퇴근만 하면 밤 12시까지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이 문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는데 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 내용은 크게 생각 안 나고 네네. 제가 그 아까 이제 설명하신 부분 네네. 그 뭐 노파를 죽이고 네네. 또 여동생이 뭐 하니까 죽이고 맞아요. 또 뭐 가사한 내용은 얼핏 생각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 안 나고 네. 제가 인문 고전에 읽은 좀 감회라 할까 소회라 할까 그것만 잠깐 얘기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읽으면 가치가 있다. 이제 그 시간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인문고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정말, 이런 글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깊이를 몰랐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때는 2주 만에 빨리 읽고 PPT 만들어야 돼가지고 막 급하게 읽었는데, 다시 제가 이렇게 여기 독서 모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대요. 아마 이 죄아벌 이것도 이때까지 계속 베스트셀러로 읽히는 거 보면 분명히 안에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 이지성 씨도 치열하게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되면은 더 계속 읽고 세종대왕도 이해가 안 되는 옛날 책들은 100번을 읽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했을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도 만들고 추구기 뭐 과학적인 쪽으로도 많이 만들고 그래 이 재활벌도 막 우선은 이해가 안 되고 또 글도 막 이름도 다 길고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쯤 읽었는데 막 이름도 라스콜리니코프 라시콜리니코프 계속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나요. 도저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런데 그때 생각엔 진짜 그때는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한 명을 죽여서 마음으로 고뇌하다가 뭐 나중에 자수하고 어떤 착한 여자가 자수하라고 계속 말해가 자수하고 아 그 여자 참 착하네 아 결국 자수했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여기 안에 막 적혀 있는 묘사들 읽어보니까 아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뭐 일단은 글로 표현한 자체도 너무 대단하고요.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김혜연 선생님. 네, 그다음 우리 유영미 선생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저도 사실은 네, 이 책이, 좀 많은 부분에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일부에 살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하고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책은 읽으니까 네. 점점 재밌어져요. 아, 네. 아유, 재밌어는, 감사해요. 예. 점점 재밌어지고, 네. 좀 전에 왜 5분 아,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일부에 아, 나오잖아요. 예. 일부에 그 부분이 나와서 자기가 제가 그 부분을 이런 부분도 있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네네. 5분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자기가 바깥을 바라보면서 네. 사형수가 꼭 나 같은 마음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이 책을 다 읽으면 네.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왜 살인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살인을 한다고 뭔가 바뀔 것도 없는데, 이 사람 음, 왜 살인을 선택했을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이 책을 네. 다 읽으면 알게 되려나? 이런 기대를 맞아요. 하고 워낙 마음 있고요. 묘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알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은 대충은 알 거는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팍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을 하니까 그럼 내가 1부까지 읽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겠는데 뭘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 어, 마음을 다 이해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네. 마음을 좀 읽었다고 해서 마음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없는데 예.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이게 177페이지에 네. 중간쯤에 네. 두 번째 단락에
몇 시에 오라고 쓰여 있어 형씨. 중위는 무엇 때문인지 하여간 점점 더 고를 내며 소리쳤다. 9시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은 벌써 11시가 지났잖소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조금 전에 받았거든. 그죠? 네, 경찰서에서 온 이 종이를 조금 네. 전에 받아가지고 자기는 15분 전에 받아서 온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문지기가 사실은 전해주기를 어제 전해줬었어요. 아,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어제 이 사람이 이 서한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네. 그래서, 그래, 이 일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치더라도, 이 일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었겠고, 많은 일이 바뀌었겠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시간상의 흐름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겪게 됐구나.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 책을 계속 읽어서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네. 끝까지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책꽂이에 이런 게 꼽혀 있어도 안 읽으면 정말 내 죽을 때까지 안 읽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제목은 많이 봐가지고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책도 없더라고요, 집에.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우리 손재 멘토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예, 잠이 와가지고. 좋은 마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오늘 이제 일부고, 이제 일부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가 지금 명절이어가지고 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쉬고, 예, 다 바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바쁘고요. 그래서 음, 17일 날, 그다음 24일 이렇게 두 번 이제 하면서 17일 날은 이제 우리 아마 상당 부분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읽으셨는 거 이제 좀 나누고 예, 24일은 마지막 또 나누면서 제가 마무리 또 원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 정말 이 책 읽으면서 함께 나누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또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연 선생님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그 손주희 선생님이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아, 뭐, 예, 예. 조석개변이고, 하루에 수천 번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 마음이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거요? 예, 예. 우리 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뭐 서운한 마음이 있었잖아. 누구를 한 달 전에 만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실제로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지나가죠. 예. 지나가고.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다 가짜예요. 원래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좀 이제 저거 한 게 이중, 이중적인 게 우리가 하늘과 땅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늘과 땅은. 눈에 그리고 보이는. 밤과 낮은 밤과 낮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가 높고 낮은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길고 짧은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안 좋잖아요. 네. 자기가 회사 다니도 승진하면 좋고 이 안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이걸 봤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에 관계된 것은 시비 분별이 붙거든요. 음, 좋다, 나쁘다, 이걸 다 음,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가. 네. 음, 그런데 실제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 마음도 없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심리 공부를 많이 해서 아, 좀 그쪽에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을 엄청나게 읽은 사람도 그걸 알더라고. 예, 예. 음, 그걸 알아서 이제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말하는 물론 뭐 저도 책 보고 안 건데 그런 거를 실제로 해탈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죠. 음, 흔들림이 없이 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게 된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책을 쓰는 거 보면 그거를 터득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서 손 선생님이 마음 말씀을 하셔서 예, 예. 제가 할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버뜩 요게 생각나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책을 이리 읽다 보면 자기가 마음이 가진 게 자기는 뭐 슬프다, 기쁘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 가짜거든.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 음, 없는 걸 붙잡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독서를 많이 하셔서 이거를 좀 저도 아직 100% 터득은 못했습니다만은 네. 좀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결론은 책을 많이 읽자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혼자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면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유영미 선생님 또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일은, 그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어제 저희 교회가 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우리 애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조금 돌아보니 그 당시도 너무 힘들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가장 좋은 길을 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뭐 하나님 말씀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 괴롭고 힘든 게 가짜일지라도 어쨌든 나는 어쨌든 연약해서 외롭고 힘들고 할 수밖에 없는 네, 존재인데 맞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앞에 내 인생의 앞날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나는 지금은 괴로워도 나중엔 웃을 거야 이러면서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우리 애도 당장 앞이 안 보이는데도 나중에 애도 느끼겠지. 지금은 앞이 안 보여서 지가 너무 막막한 마음이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인도하셨구나 하고 알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힘든 것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감정이 휘둘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 감정이 아까 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쌤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저를 믿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믿고 따라갈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감사하고 네, 지금의 내보다 앞으로의 나를 더
가장 좋은 곳을 이끌어 주실 거를 또 믿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네. 오늘 또 이런 독서 모임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네.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네, 유명 선생님께 한마디 좀 말씀 좀 해도 아, 되겠어요? 네네. 네. 예. 아까 네, 처음에 네, 아드님이 이제 부사관 제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이제 걱정도 하고 본인도 걱정하고 할 텐데 저도 네, 이제 제 친구들 자녀들 보면 그 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와서 군대 간 사람, 부사관 간 사람, 또 대학 음, 중퇴하고 부사관 간 사람 이런 사람 또 대학을 졸업해서 어디 취직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는 이제 주변의 경험으로 보면 부사관 갔다 온 친구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아, 예, 다 잘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멋있어요. 또 일반 사회 진출자보다 부사관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아요. 거기들은, 어, 그 친구들은 부사관 가면 한 8급 공무원 정도 봉급을 받으면서 음, 5년간 근무하고 돈도 좀 저축하고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나오면서 이제 군대 생활도 사회생활하고 저도 뭐 군대 갔다 왔지만 사회생활하고 같으니까 거기서 배울 건 배우고 다 적응이 다 돼요. 네네. 그리고 또 군인 정신으로 나오니까 음, 본인들이 노는 것 같아도 알아서 다 잘해서 잘 되더라고요. 제 주변의 친구 자녀들이. 그렇구나. 와, 너무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맨 처음에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신뢰가 음, 될까 봐 안 했는데 네. 지금 음,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 잘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그러니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친구들도 술 먹을 때 아들 음, 걱정을 많이 해요. 아, 이 음, 자식은 뭐 대학도 안 가고 지가 부사관 가가지고 그런데 걱정이다. 맨날 음, 게임만 하고 음, 있다. 뭐 음, 음, 하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하고 또 뭐 오, 어느 날 갔다 와서 어디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고 다 잘 되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네, 일반 진출자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최고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인생에 네, 경험이 계신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손주혜 멘토님 이제 우리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하고 마치고 하자 합니다. 손주혜 멘토님. 네, 이렇게 얼굴 뵙고 또 소감 나누고 또 좋은 말씀 듣고 오늘 또 작가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막 나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또 이런 경험도 나눠주시니까 네. 또 희망도 가지게 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쁨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 다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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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진 한 댓글 번만 잘 찍을게요. 볼게요. 저는 아주 네, 네, 옛날식인데 사진 한 번만 네. 네, 찍도록 네.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다 와,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 정말 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